의장님께서는 그 이론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는 얘기를 마치 기정사실이냐 하고 계시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주주에게 많이 환원을 해주면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건 뭐 자명한 사실 아닌가 싶습니다. 자명하지 않습니다. 그 자명하지 않은 거를 자명하다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얘는 지금 펀드 환매가 뭐고 펀드 양도도 뭐고 구분도 못하고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왜 나오신 거예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로 돌아왔습니다. 김용남 의원이 이제 최근에 진성준, 이소영 민주당 내부의 금투세 설전에 관해서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좀 보고 가시겠습니다. 금투세 이외에 이 얘기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는 거지. 예. 근로소득세도 내는데 금융소득에 대해서 왜 주식 거래로 인한 차익소득에 대해서 왜 세금을 안 물리냐. 원론적으로는 맞죠. 그런데 이소영 의원이 참 적절한 비유를 했던데 비포장도로다. 왜냐면 제도적으로 완비가 안 된 것도 많고 네네. 주식 투자자가 회사 분석을 잘했어요. 예견이 다 맞았어. 그러면 그 주식 투자자가 주식 투자한 거로 돈을 버나요? 보셨나요? 버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왜냐면 아니야. 네가 투자를 잘못해서 그래. 네가 이상한 주식 사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워낙 많아갖고 안 그렇다. 빠떼야식 8대 종목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고 중간에 한번 하나도 팔지 않고 25년 12월 31일까지 가겠다고 말씀드린 게 김용남이 이런 새끼들이 쓸데없는 소리 차는 거 꼴보기 싫어서 내가 그런 거예요. 한 5년 전에 보기에 앞으로 전기차가 대세야. 그런 생각 많이 전기차는 다 배터리로 가는 차야. 네. 배터리?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어. 2차 전지를 가장 잘하는 회사에 내가 투자를 할 거야. 그래서 그 회사 주식을 많이 샀어요. 예. 그러면 LG 화학의 주식을 산 주식 투자자들이 돈을 벌었느냐? 그렇죠. 못 벌었어요? 왜냐면 LG 화학이 2차 전지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갖고 쪼개기 상장을 했잖아요. 그게 LG 에너지 솔루션이잖아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LG화학이 아직 때를 못 만나서 그래요. 5년 전에 샀으면 30만 원에 사서 100만 한번 갔다가 지금 다시 30만 원 온 거예요. 다시 그 30만 원이 제가 적정 주가 계산해 보니까 한 200만 원 훨씬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외국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예상한다는 거는 어디 저 수염 기른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얘기지. 물적 분할 관련해서도 이게 전혀 불법이 아니에요. 지금 여의도에서 뭐랄까 좀 판단이 잘못돼서 그런 거지 허용되어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시로 일어나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예. 돈 벌면 세금 걷겠다고? 아니 그러면 안 그래도 한 친구가 정말 굳건한 한국 주식시장의 신봉자였어요. 특히 조선업과 관련해서 완벽하게 맞아요. 특히 그런 특수선 이런 거는 제일 잘하거든요 우리가. 아니 그렇죠. 안 맞아. 조선은 비전이 없어. 잘못 투자한 거야. 왜 조선주를 투자하고 있냐고. 종목을 선정을 잘못한 거야. 그거는 네 친구가. 뭘 알고 얘기해라 좀. 그 친구가 어제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이제 미국 시장으로 갈 거야. 한국 주식 안 살 거야. 네 친구가 미국 가잖아? 고점 치는 거라고. 그러면 네 친구가 국제항을 투자해갖고 수익률이 개파는 게 아니고 네 친구가 주식 실력이 없어서 그래. 걔가 인간 지표야. 걔 반대로 해야 돈 번다고. 네. 정말 금투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안 한다. 다 팔아버리고 달러로 바꿔서 미국 주식 할 거야. 미국 주식이 훨씬 신뢰도도 높고 수익률도 높은데 내가 매번 당하면서 한국 주식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정치적으로도 많이 손해 볼 거예요. 아니 잘 모르고 아는 척해서 짜증나 죽겠어. 그 다음에 김용남이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이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꾸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댄다고. 그래서 내가 쌍욕했지. 이게 제가 이제 김용남 의원한테 쌍욕한 내용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준석 요즘에 공매도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공매도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다양해야 되는 거예요. 불공정하게 지금 형성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기관들끼리 99%를 공매도를 치는데 그 기관들은 공매도 치는 종목을 여의도 룸사롱에서 결정한단 말입니다. 술 먹으면서. 확실한가요? 확실합니다. 예, 확실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오래 이제 지내셨으니까 공매도 결정을,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가가 확 떨어질 수 있는 기관들의 공매도 결정이 거대 기관들의 룸사롱 회동에서 결정된다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예. 그 윤진아 그 팀장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정치부 원래 쪽 출입하시던 이제 기자분이시거든요. 이 방송을 하고 네. 악플을 엄청나게 악플을 받았다. 박순혁 작가님과 방송하면 통과 의뢰 아닌가요? 그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 좀 생각 좀 하고 악플 좀 달어. 나 도와주려고 지금 이러는 거잖아 지금. 생명은 니한테 가서 악플 달고 있냐고. 나 도와주는 거 아니냐고 지금. 아니 그럼 내가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강한 얘기를 하면 앵커님이 오버 해줘야 된다고. 그래야지 방송이 된다고. 방송이 문제없이 나간다고. 안 그러면 큰일 나요. 갑자기 악플이 쏟아져가지고 마상 입으셨다는 거 아니야. 마상 입으셨다는 거 아니야. 대박 나실 것 같아요 기자님. 네. 토마토 증권통 사장님, 뭐 증권 방송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시면 안 돼요. 정치색을 띠면 안 된다고. 증권 방송은 정신 차리라고 진짜.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김용남하고 토론 한판 하자. 해서 이제 그 꿈을 이뤄준 무대가 바로 저의 토마토 프로그램이었죠. 증권통. 예. 요거 하시고 심화서 쓰셨다는.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배당을 많이 해서 그 한 가지뿐만은 아니죠. 경제 성장률도 중요하고 또 그 당시에 소위 유동성이라고 하는 뭐 수출을 많이 해서 외화를 많이 벌어들인다든지 뭐 이런 유동성이 늘었느냐 줄었느냐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주식을 사서 기업이 사업을 잘해서 돈을 벌면 그 번 돈으로 배당이 됐던 아니면 자사주 매입 소각이 됐던 이런 식으로 해서 주주에게 얼마나 많이 돌려주느냐가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산수의 문제니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그 이론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는 얘기를 마치 기정사실이냐 하고 계시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갖고 네. 그 돈을 이제 배당 안 해주면 그러면 그 돈 어떻게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돈이 이제 그 기업에 그대로 이제 사내유보로 남아서 그 돈을 갖고 기업의 설비 투자, 연구 개발해서 그 기업이 나중에 돈을 더 많이 벌어오면 그러면 그게 주가가 올라가서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기업도 여러 단계가 있죠. 사실은 이제 사업 초기에 투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외부 자금을 끌어서라도 설비 투자를 많이 하고 성장을 추구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 것이고요. 그 업종이나 산업 부분별로 이제 이른바 성숙기에 접어들어서 추가적인 어떤 투자보다는 그동안 사업을 해서 아니면 지금 사업을 지속하면서 벌어들인 돈을 계속 사내 유보로 쌓아둘 것이냐. 근데 이게 어디 도망가지 않고 그냥 계속 쌓여 있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이른바 터널링의 문제라는 것도 있는 것이거든요. 상장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사내 유보 하거나 갖고 있으면서 이른바 정거장 형태로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빼돌린다든지 이런 터널링의 문제도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주에게 많이 환원을 해주면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건 뭐 자명한 사실 아닌가 싶습니다. 자명하지 않습니다. 그 자명하지 않은 거를 자명하다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판단은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께 맡겨보고요. 지금 이제 미국 사례를 갖고 자꾸 미국의 경우에 이제 지난 10년 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미국을 보니까 미국이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이런 주주 환원이 높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주가가 올랐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주주 환원율이 높아지면 이제 주가가 오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지난 10년 동안 유럽의 경우에 이제 미국과 같이 이제 주주 환원율이 되게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시장의 주가는 거의 오른 게 없습니다. 유럽 10년치를 보면 우리 10년치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주주 환원율이 결정적으로 주가 상승을 이끈다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역사적이나 비교 분석적으로 봐도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미국장이 잘 간 것은 그런 주주 환원보다는 미국의 고성장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가라는 거는 이제 그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곱하기 PR로 결정되는 건데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이제 급속히 늘어났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거고 반면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익이 크게 늘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못 늘었던 거고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우리 입장에서 보더라도 2010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보면은 지난 10년 동안에 대한민국 경제가 상당히 좀 저성장 침체 국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못 올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지. 알겠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주가 그 상승의 그 여부가 주주 환원에 들려 있다고 하는 거는 되게 심각한 단견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갖고 김영희 네. 의원이 삐져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악수도 안 하고 그냥 갔다는 거죠. 그냥 갔어. 악수 안 하고 그냥 저희 단체 갔다고. 사진도 한번 찍었거든요. 예. 용남이가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에 사주를 받고 예. 주주 환원율이 높아야 주가가 올라간다는 이런 이제 잘못된 그 마타도어를 증시에 심어주려고 하는 그게 내가 너무 보여갖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얘는 그런 거 생각해 봤겠냐고 자기가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 얘기한 거에 불과하니까 내가 치고 들어갈 때 저는 반박이 안 되는 거죠. 평소에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때도 하실 때 대본 주고 했지만 대본대로 안 가요 토론은. 네. 예. 결국 토론을 보는 시청자들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시청자들이 판단할 때 누가 버벅거리냐, 누가 당황하느냐. 당황하고 버벅거리는 사람이 진고로 사람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네. 당황하고 버벅거릴 수 있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당하고 버벅하잖아, 김용남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맞다, 씨 말이 맞구나. 이렇게 느낀다고, 이게. 요 비슷한 토론이 또 있었죠. 이제 이상민 의원하고. 작가님께서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모펀드의 핵심은 환매 이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모펀드를 내가 구매를 한 이유는 환매를 해서 이득을 버는 것이 아니라 환매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팔면 누군가는 그 사모펀드를 삽니다. 그 사모펀드를 산 사람은 사모펀드로부터 이득을 얻는 거죠. 사모펀드로부터 받는 이득은 배당 이득이 돼서 그대로 고세율의 과세가 돼요. 그런데 실제로 사모펀드의 핵심은 사모펀드에서 받는 돈인데 일부 투자자가 사모펀드를 환매하는 아주 작은 걸 가지고 이 사모펀드 과세 세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이 사모펀드 이 논리를 조금 오해한 것 같습니다. 아니 환매한 부분은 되는데 환매를 한 얘기는 판 사람이 있으면 산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판 사람 세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 사람 세금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사모펀드 전체 규모는 판 사람과 산 사람을 하면은 얘가 지금 환매란 걸 모르고 얘기하는 거야. 왜 나오신 거예요? 사모펀드 세금 줄여주는 거 아니다 하는 얘기 하려고 나온 거예요. 나와서 나한테 뒤지게 터지고 갔지. 판매라는 거는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한테 다시 되파는 게 환매예요. 다시 환이잖아, 다시 환. 얘는 지금 펀드 환매가 뭐고 펀드 양도도 뭐고 구분도 못하고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내한테 터지지. 제가 대한투자신탁이라는 펀드 회사에서
펀드를 직접 팔았고 그다음에 펀드를 직접 운영한 사람입니다. 펀드에서 많은 수익은 환매를 통해서 나오는 거고 펀드 그 분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이 작은 부분이에요. 그건 제가 실제로 팔아봤고 운영해봤으니까 제가 누구보다도 전문가고 잘할 거 펀드 투자도 아닙니까? 안 해보신 그다음에 게 이제 이게 확실합니다. 분배를 받든 그 연말에 이제 상한 시점이 돼서 분배금 받기 전에 펀드 가입자들이 분배금을 배당을 받으면 49.5% 세금을 낼 거고 그 전에 환매해서 내가 가지고 가면은 22% 세금만 내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연말에 분배금 받기 전에 그 전에 환매를 해서 22% 세금만 내는 게 이득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 사모펀드 협회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사모펀드에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은 사모펀드 협회는 금투세를 오히려 반기겠죠. 그런데 지금 금투세를 제일 반대하는 곳이 사모펀드 협회입니다. 사모펀드 협회 입장은 굉장히 억울해요. 왜 우리 같은 경우는 이 나의 펀드가 주식에 투자를 해서 양도차익에 과세를 내도 그래도 이것을 어떻게 배당 소득으로 해서 최고세율에 적용되게 하냐. 그래서 사모펀드 협회는 너무 고세율 때문에 억울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사모펀드 협회는 왜? 예, 그 사모펀드 협회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한국경제 그 신문에 이제 신민경 기자가 쓰신 그 기사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사모펀드가 총 620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중에 한 20조 원 정도가 이제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들이 있어요.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상장 주식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과세가 되니까 20조에 해당하는 거기서 불만을 얘기하는 이제 그걸 갖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사모펀드 협회라는 건 협회가 없고요. 금융투자협회가 있고요. 금융투자협회는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제로 그 20조 해당되는 거기는 좀 피해를 보는 거고 나머지 600조는 이득을 보기 때문에 실제로 금융투자협회는 이 금투세 도입 관련해서 지금 아무런 입장을 내고 있지 않은 게 지금 공식적인 입장 발표입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없고요. 제가 금융투자협회한테 직접적으로 메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금융투자협회에서 그 사모펀드에 대응하고 있는 그 사업팀에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고율로 과세되는 것은 억울하기 때문에 좀 잘해달라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보십시오. 사모펀드 협회가 없다니까요. 금투협회에서 사모펀드를 대응하고 있는 분에게 사모펀드 협회에서 사모펀드 협회든 뭐 금투협회든 누군가한테 메일을 받아서 그 내용을 얘기한 거잖아요. 동일한 얘기를 누가 했죠? 슈카가 했죠. 슈카가 뭐죠? 메일을 받았다는 겁니다. 슈카가 얘기했던 그 금투세 방송이 사실은 그 사모펀드 협회에 협찬을 받은 7천만 원짜리 광고 방송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한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 지금 하셨대요. 자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자복하고 있는 거라고 얘가 지금 당황해갖고 이상민이가 사모펀드 큰일 났다. 사모펀드 기절했다. 이 얘기를 누가 했냐. 한 달 전에 슈카가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드렸지만 비과세, 이자 배당 소득만 종합과세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금투세로 비과세를 바꿨는데 그거를 또 펀드의 이 분배금에 대해서는 금투세도 아니고 배당 소득으로 일어나겠다. 49.5% 가능한 거죠. 사모펀드에 들어갈 정도면 자산이 크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2천만 원 이상은 하면 될 가능성이 소득이 높을 수가 있죠. 소득이 높을 수가 있으면 49.5% 그러니까 이제 기절을 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똑같죠? 기절한다. 라고 사모펀드 협회에서 얘기했다. 아까 이상민이 뭐라 그랬죠? 사모펀드 협회에서 메일을 받았는데 우리 큰일 났다. 우리 망한다. 라고 얘기했고 열흘 전에 3프로 TV의 권수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사모펀드 지금 세금 줄어드는 것 같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 있는데 아니 지금 사모펀드 지금 망하게 생겼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했다고요. 동일한 소스를 여기도 받고 슈카도 받고 이상민도 받고 권순우도 받았다는 겁니다. 3%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슈카가 금투세 얘기를 안 하냐라고 막 얘기를 들어갖고 어쩔 수 없이 금투세 얘기를 다루는데 공정하게 다룬 게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다루는 것처럼 했지만 협찬에 처리한 것이죠. 예. 협찬일 가능성이 많고 소스를 받아갖고 한 방송이고 그러면서 앞에 자락을 뭘 깔았죠? 나를 나쁜 놈으로 깐 거잖아요. 이렇게 연결된다.